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강한 이슈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티몬, 위메프, 이런 온라인 상거래 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과연 이게 폰지 사기일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채널에서 이제 댓글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사 몇 개 보고 유튜브 영상 올려서 먹고 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독자 700명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10원도 아직 못 벌었고요. 신문 기사 몇 개 보고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건 그 신문 기사가 틀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줄 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만, 그거를 좀 바로잡고 싶은 그 나이 든 사람의 그 세상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자주 못 올려요. 한 달에 3개, 4개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채널 소개란에 제 이력을 좀 썼어요. 음악 산업이라든지 방송 산업 전반에 여러 회사랑 일하는 데는 그 외에 홈쇼핑, 온라인 쇼핑, IT 회사 창업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국 사회가 갑자기 이런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음악, 방송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제가 거의 최초로 이 디지털 계열의 음악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와 친해져서 결국 IT 회사 창업까지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그 홈쇼핑, 온라인 쇼핑 이런 걸 창업을 해서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남아있죠. 그 CJ 홈쇼핑이라고. 제가 초창기에 상구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그 CJ 홈쇼핑으로 M&A가 돼서 아직 있고, 다른 회사 하나도 한 1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 또 제 개인 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큰 회사에서 팔고 그 업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아는 분야예요. 그래서 단순히 신문 몇 장 읽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이런 모든 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언론이 어떻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지금 위메프 팀원 사태를 과연 폰지 사기냐? 이런 시비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아주 경영이 부실해서 경영을 잘못해서 이런 걸 불러일으켰다 등등등 경영이 부실해진 원인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을 거예요. Q10 그룹의 이제 구영배 CEO가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욕심에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다가 판매 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산 일정을 미루는 등 2달 정도 정산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폰지 사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 경영 부실은 얘기할 건덕지도 없죠. 경영을 잘하면 회사가 좋은 거고 잘못하면 망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논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언론에서 짚지 못하는 본질적인 거, 좀 짚기 불편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지루하고 좀 재미없으실 수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끝까지 이번 영상은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모나 위메프가 폰지 사기다 아니다라는 제가 정의를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개념에서는. 자,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폰지 사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키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도가 사기성이 높냐 남냐를 분간하는 범죄의 척도로 쓰이는 거예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약속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그들의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죠. 앞부분은 뭐 사기성에 관한 판단 여부니까, 범죄로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이슈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신규 투자자를 모아 새로운 돈을 끌어들여 기존에 있던 투자자, 기존의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 이게 메인 프레임이에요.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규 투자자가 계속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매출이 될 수도 있고, 국가로 보면 성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난히 돈을 주고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 사람이 또 돈을 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매출이 늘어나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먹고 도망가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자, 이게 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 어떤 형태든 물건을 산다든지 물건을 납품을 한다든지 은행에 돈을 꽂은다든지 각종, 자, 먼저 넣고 이것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뭐 이자라든지 뭐 수익이라든지 뒤쪽 사람이 내 돈을 주는 거예요. 현금의 흐름을 발생을 시키고 그 시간의 차이로 뒷사람이 내 돈을 갚아주고 불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폰지 사기의 기본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훨씬 커지겠죠. 이 티몬과 위메프가 아주 빨리 터진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 티몬 위메프 말고도 한국에 있는 지금 쇼핑몰들이 거의 다 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괜찮다는 게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쿠팡, 그 다음에 야놀자, 이런 데들이 안전하대요. 안전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이 많이 있어서, 줄 돈이 있어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앞사람을 뒷사람 거 받아서 주는 이 포맷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자, 티몬 위메프가 빨리 터진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돈이 필요하니까 상품권을 발행했죠. 할인된 가격으로 뭐 10% 정도 할인했다고 쳐요. 그 대신 한 달 뒤에 쓰도록 했어요. 상품권을 사면.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 좀 많이 사겠죠. 한 달 뒤에 티몬 위메프, 유명한 회사니까 회원수가 700만 명, 뭐 둘이 합쳐서 1,500만 명, 뭐 2천만 명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망하겠어? 근데 망하죠. 자, 한 달 뒤에 쓸 수 있는 10%의 할인된 상품권으로 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게 여행 상품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행 상품권은 어떤가요? 내일 갈 걸 사지는 않죠. 기간이 길죠. 한 달, 두 달. 그리고 미리 예약할수록 할인율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10%의 할인 상품권을 사면 아주 좋은 가격에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행사나 구매 고객이 자기가 제공한 재화, 현금의 흐름에 아주 늦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행사마다 대충 뭐 꽤 많이 물렸더라고요. 50억에서 100억의 규모가 발생을 했는데, 뭐 정부에서도 아뜨거 해서 뭐 융자를 통해서 이 돈을 그 회사들한테 빌려준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소규모 여행사들이 50억, 100억씩 꺼가지고 이걸 갚을 수 있는지, 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돈 자체가 뭐 못 받으면 뭐 국민들 돈이죠. 근데 뭐 주지 않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경영이 부실해서 망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잘했으면 조금 더 가거나
다른 모델로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의 아마존처럼. 자, 납품 업체에게 지불이 지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예요. 옛날 그 온라인이었고 인터넷 쇼핑몰이었고 뭐 그 해외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때는 그 삼성물산 1980년대에는 삼성물산이 최고의 직장이었죠. 어음을 주죠. 업체들한테 6개월 어음을 줘요.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명동 가서 손해보고 바꿔서 살고 이런 거를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돼요? 재화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차로 그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군사정권에서 그 어음을 끊는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현금 지급의 시간이 차이가 나죠.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뭐가 있나요? 반품, 그리고 정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정산을 안 해.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왔던 게 어떤 데냐면은 그 CJ 홈쇼핑이나 LG 홈쇼핑의 출연이에요. 뭐 경쟁이 치열했고 그 다음 45일에서 60일 그 달 마감하고 반품이 한 달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일괄적으로 업무가 복잡하니까 뭐 매일 줘도 되는 건데 사실은 업무가 복잡하니까 뭐 한 달에 두 번 준다 그래서 45일, 60일 베이스에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사흘 단위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업계 떠난 지가 오래돼서.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자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장사를 하죠. 유통업계는. 그러니까 유통업계는 기본적으로 망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망해요. 여기서 잘못된 짓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앞사람한테 돈을 주려면 뒷사람, 매출이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요. 정체만 돼도 죽어요. 왜냐하면 비용은 올라가니까. 자, 그동안 온라인 쇼핑 업계는 계속 끊임없는 성장을 했죠. 이 배경은 뭔가요? 사람들 문화가 바뀌었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아주 좋았죠. 그 중국 경제 수출의 중간에 그 서플라이 체인이 되면서 그 한국 경제가 되게 좋았죠. 성장률도 좋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오고 있죠. 뭐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뭐 일본에서 니케이 지수가 10%씩 빠지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경제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경제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소비가 주는 거죠.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줄고 경제 활동은 위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죠. 왜냐하면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제 침체, 온라인 쇼핑몰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성장을 해야 앞에 돈을, 뒷돈을 끌어다 주는데 앞에 돈이 더 크고 뒷돈이 작으면 갚을 길이 없죠. 그러면 조금씩 없어져서 결국은 이런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경제 침체가 크게 한 축.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한국의 테무, 알리, 당근 등 기존 온라인 쇼핑의 기본 구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테무 알리는 어떤 곳인가요? 배달 기간을 아주 길게 잡죠. 2주, 3주를 잡아서. 전 세계의 공장은 어딘가요? 중국이었죠. 중국이 무역업자들한테 물건을 주고 수출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쇼핑몰들이 나오며 전 세계에 직접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소비자한테 단계를 줄여 초저가로 공급을 하는 거죠. 물건이 정말 싸요,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2주, 3주, 한 달을 개런티를 해도
싸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그 페이스로 지금 기존에 아마존의 아성이 크게 무너지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현금 흐름의 시간의 차이, 이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를 서포트 하려면 뒤에 들어오는 돈이 앞에 돈을 갚아야 되니 끊임없는 성장이 정체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 위기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 중국의 쇼핑몰 중고마켓의 출현,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올 거예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예를 들어 뭐 밑에서 밑장 빼서 위에다 돌 쌓는 이런 시스템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뭐 이거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오래돼 있어요. 고대 국가 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실패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이걸 실패해서 망한 거고. 자, 이 모델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국가 부채예요. 국가는 어떻게 하나요?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사요. 강제적으로 사게도 만들어요. 자,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원금을 상환해야죠. 어떻게 했나요? 돈을 쓰고 없어요. 이자 갚을 돈도 없어요. 다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여러분들이 또 사주면 그 돈이 여러분들한테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시스템은 폰지 사기와 똑같은 개념의 시스템이에요. 단지 악의적인 의도로 사기를 쳤나 안 쳤나의 기준을 법원의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폰지 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아실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들 거짓말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채권을 계속 발행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그 채권이 가치가 있어야겠죠. 이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의 남미,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페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미나 일부 유럽 국가들 이 채권을 발행해서 돌아가면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채권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앞에 빚진 돈을 뒤에 빚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 미국 달러가 붕괴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미국 달러 부채가 정말 급격히 올라가죠. 이거를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금 많이 걷는 건데 세금 많이 걷는 거 참 불가능하잖아요. 경제도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주저앉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1년 동안 채권을 발행하는 액수가 아니라 채권 발행한 거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약 1,500조의 채권을 다시 발행을 해야 돼요. 1년에 갚아야 될 이자만 1,500조예요. 자, 한국은 어떤가요? 별반 뭐 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작겠죠.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고 지금 뭐 GDP 관심이 많죠. 올해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결국 채권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발표하는 GDP, 즉 중국, 미국도 통계 수치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한 김에 뭐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은행을 한번 볼까요? 은행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돈을 맡기죠. 이자 받고 뭐 적금 들고 뭐 그나마 일본에서 사람들 돈 맡겨요. 이자 한 푼도 못 받아도.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찾아 쓰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는 시점, 받는 시점.
그 차이를 이용해서 뭐를 해요? 은행은 돈을 벌죠. 은행은 정말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예요. 건물하고 넥타이맨 직원만 있으면 돼요. 양복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좋은 거 입고 오니까. 자, 근데 망해요. 은행이. 정부는 뭘 하나요? 부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게 법으로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각 금융기관마다 뭐 액수를 정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을 해줄게. 정부가 왜 보장을 해주나요? 위험하니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한데 왜 보장을 해주겠어요?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20년 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들 뭐가 있었나요? 상업은행이라고 있었죠. 한일은행. 한일은행은 주가가 제일 좋았던 시중은행이에요. 조흥은행.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다 다 통장 하나씩 다 갖고 계셨죠.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은행들 아직 남아있나요? 다 망했잖아요. 망하지 않은 은행 어떤 은행인가요? 정부가 관여되는 은행만 살아있어요. 국민들한테 돈 받아서 뭐 한 절반 정도만 꿔주고 이자 받고 그걸로 생활하면 되는데 은행도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기준 정한 만큼 최대한으로 빌려주고 그것도 모질라서 이상한 딱지 같은 거 만들어서 파생 상품이라고. 도대체 은행이 터지면 부실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없잖아요. 일본도 일본 은행을 제외하고는 지난 1, 20년 동안 있었던 은행이 남아있는 은행이 없어요. 제가 약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가 알던 은행 뭐 도카이뱅크, 동해은행 뭐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새로운 이름들이에요. 다 망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고 국민 세금 내서 정리하고 뭉치고 뭐 유식한 말로 일반 말로 메가방크라고 그러는데 메모드한 뱅크를 우리는 만든다. 말이 좋죠. 부실덩어리 정리해서 국민 세금 내서 새로 탄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위기가 오는 것은 바로 금융위기로 오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금융이 망가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니케이가 10% 정도 빠졌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은행권 금융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국은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앞에 채무자한테 뒷돈을 끌어다주는 이런 시스템. 이거의 본질은 바로 폰지 사기 시스템의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에 그냥 흘려가면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경제 상황에 위기가 왔죠.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중국은 이미 자급자족을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괄목한 성장을 하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눈이지만 우리의 주머니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돈을 예탁하실 땐 이런 경제 상황이 악순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도 사실 믿기 어렵지만 아직 한국 정부는 괜찮으니까 개런티 해주는 만큼 5천이면 5천 그만큼만 은행에 맡기시고 각기 나눠서 분산으로 좀 되게 귀찮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은행에서 그 구자 트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자, 뭐 이렇게 분산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여행상품이 대표적으로 돼 있지만은 즉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오프라인에서도 뭐 온라인만큼 깎아주는 데들이 많으니까 귀찮지만 전화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소화시킬 겸 뭐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가서 직접 구매를 하신다든지 하여튼 나한테 그 물건이 오는 시간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 리스크는 작아지는 거고 길어지면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중국의 태문 알리는 어떻게 볼 거냐? 감사하는 거죠. 한 달 뒤에 와도. 왜? 엄청 싸니까. 안 오면 에이 말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상품권에 관한 얘기. 장사 잘 되는데 추가 할인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을 사게 되는데 할인율이 들어가니까 뭐 10%까지 하고 한 달 뒤에 사용을 하게 했대요. 위험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이익은 크게 하죠. 10%. 자, 이익을 많이 준다고 얘기했죠. 본지 사기는. 그리고 자, 뒤에 사람한테 받아서 앞에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상품권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심하게 할인율을 놓고 내가 나중에 쓴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아주 뭐 저 회사 가입자 수도 700만 1000만 되는데 한 1000만 원어치 사놓을까? 언젠가 쓸 거?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리스크가 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닥쳐올 여러 위기, 직접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이제 시그널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등등등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특히 젊으신 분들 효율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보시고 궁금하시면 역사를 보시고 그러면 위기에서 많은 손해를 덜 보실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